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2번.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가에 대한 거. 자, 지금 이제 요 문제는 봤더니 정답 65%네 가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고을에서 백성이 예속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풍속을 교화하고,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자, 일단 고을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백성 어쩌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키워드 있네. 수령은 뭘 한대. 그런데 여기 또 누가 나왔냐면, 여기 또 주어가 있네. 근데 또 선비. 근데 이 선비는 당연히 이 고을에 사는 선비겠지. 그죠? 그리고 지금 수령 얘기도 나왔으니까 일단 여러분 이게 지금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는 알겠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중앙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어디랑 관련된 얘기야? 지방.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는 특히 지방을 향촌이라고 부르잖아요. 향촌이라는 말은 오직 조선에만 존재하는 말이야. 고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얘기는 조선의 향촌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지. 되죠? 일단 여기까지.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좀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가를 뒀대. 가가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지. 가에 대한 문제잖아. 가에 대한 질문이야. 근데 가에 대한 질문인데 봤더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의 회장을 좌수로 하고 총무를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들을 살짝 쓱쓱쓱쓱 보다가 답은 여기서 나왔네. 좌수와 별감이 나오는 순간 이 가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가는 뭐가 된다? 유양수. 여러분 조심해야 돼. 향약 아니야. 향약은 임원진의 이름이 다르잖아.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눈도장을 찍어놓는 거야. 어차피 외우지 않아도 선지에 나오면 구별은 되니까. 향약이잖아. 향약이 외우기 더 좋지 않아? 얘가 더 어렵지. 향약이 더 쉽지. 그치? 향약의 임원진이 뭐야? 이거 하는 김에 같이 할게요.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이게 나중에 헷갈리면 헷갈릴 수 있는 건 얘랑 얘밖에 없거든. 향약은 임원진이 뭐야? 향약은 요걸 그대로 따오면 돼. 됐죠? 그래서 향약의 우두. 자, 향약의 임원진이 뭐예요? 약정들이지. 약정.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약정. 그런데 요게 임원진이야. 근데 요 임원진 중에 회장이 한 명 있어. 그러면 회장은 도승지 생각하면 돼. 도승지. 그래서 우두머리 도자를 써서 뭐라고 부르냐면 도약정이라고 불러. 그러면 요 도약정이라는 사람은 향약의 회장이야. 그러니까 유양소로 말하면 좌수인 거지.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 헷갈리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체크하면 돼. 그런데 사실은 유양소 좌수보다 뭐가 외우기 더 좋냐면 향약의 약정, 도약정, 그리고 부회장은 부약정 뭐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게 따라 들어오니까 사실은 임원진은 얘가 외우기가 더 쉬워. 그리고 어차피 헷갈리는 건 유양소 약정밖에 없으니 유양소랑 향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올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유양소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향촌 사회에서 이게 누가 만드는 거야? 제지사족들. 그쵸? 이게 제지사족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제지사족들이 왜 만들었을까? 요거 말 넘김에 제가 끝장 볼게요. 왜냐하면 요것도 사회사인데 오늘 이렇게 수업하면 시험 본 거 다 못 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까? 근데 이게 경제랑 사회사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 안 들으면 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됐죠? 진도에 너무 목매지 마. 진도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요.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좀 정리되는 느낌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지금 설명을 듣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필기노트를 회독하고 있지. 그럼 필기노트를 회독해서 돌 때 속도가 더 붙을 거야. 되지? 그리고 머릿속에 좀만 더 정리되면 돼. 알고 보면 별것도 없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론은 이거잖아.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물론 저는 이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래요. 첫 번째는 이들은 위기감을 느낀 거야. 됐죠? 위기감. 이들의 위기감의 발로야. 됐지? 그런데 이게 계속 저지당해. 계속 자신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해.
됐죠? 그런데 이게 안착이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들의 욕망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항상 패턴은 똑같아.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문풀에서나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기억을 오래 하게. 내가 앞에서 원래 스탠다드형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그러면 대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차피 시험 끝날 때까지 안 까먹어. 그러니까 6월 18일이 시험인데 여러분 까먹을까? 안 까먹는다니까. 봐요. 왜 이들은 위기감을 느꼈을까? 15세기에는 이런 일이 많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이 뭐냐고. 이 사람들이 살인이잖아. 살인마냐. 맞지? 그러면 선비들이 숲을 속에 왜 가 있냐고. 왜 가 있어? 휴가 떠난 거야? 왜 간 거야? 뭘 힐링 캠프야? 이거 왜 간 거야? 내가 더럽게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내가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그러고는 우리 집 좀 살아. 나 공무원 안 해도 돼. 당신도 공무원을 왜 하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해? 한번 대답해봐. 잘 대답해야 돼. 돈 벌기 위해서 공무원 될 사람과 난 수업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 공무원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야. 돈 버는 직업을 찾으실 거면 다른 일을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금방 그만두시게 될 거야. 진짜 월급에 깜짝 놀랄 거야. 공무원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치? 그렇잖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예야. 맞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그것으로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명예야. 최소한 돈은 없더라도 명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정관예우 같은 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공직에서 그렇게 이번에 지금 국무총리로 나오는 사람이 계속 들락거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절대 다시 국무총리 시키면 안 돼. 왜냐하면 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신문 기사 보니까 미안해요. 자꾸 정치 얘기하게 되네. 정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직자들의 문제니까. 그죠? 물론 난 공직자 아니야. 난 그렇게 살아도 돼. 난 사교육이 있잖아. 나 좀 있으면 이제 끝나면 나 계약금 많이 받고 나 딴 데 갈 수도 있어. 손가락질 해도 돼. 왜? 나는 당신들에게 그걸로 한 번도 나를 존경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왜냐면 나는 이런 직업이니까.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면 대한민국의 가장 공무원의 수장 중에 하나인데 그럼 되겠어?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또 김인장에 가서 또 이번엔 얼마를 벌라고. 그전에도 그냥 가면 그냥 한 20억씩 받잖아. 그쵸? 로비스트야? 미국에는 그래서 로비스트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야. 로비스트가 직업이야. 로비스트를 해도 된다고. 대신에 공직엔 절대 다시 못 들어와. 그런데 여기서 국무총리하고 김인장에 가서 돈 받고 그럼 다시 또 여기 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도 공무원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건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맞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또 흥분했어요. 자, 빨리 들어올게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더럽게 돈 안 벌어도 된다고. 근데 내가 정몽주처럼 거기 앞에서 뒤밀어가지고 철퇴를 맞을 정도의 내가 강 큰 사람은 못 되니까 그냥 사표 쓰는 거야. 그 정도 공무원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최소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맞잖아. 그래서 지방에 내려왔는데 현실은 냉정하잖아. 그치? 지방에 내려와서 봤더니 내가 지방에 있는 향리 따비들보다도 별게 아닌 거야. 야, 나는 지방에 있는 얘들아 향리 따비는 나랑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어떤 집안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조부께서도 중앙에서 고위관료를 했었었고 근데 비록 내가 저 세왕조 개창하자는 놈들 때문에 내가 사표 쓰고 내려왔지만 야, 내가 향리 나부랭이랑 같이 살 수는 없어. 걔들이랑.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공직자잖아. 난 아니잖아. 내가 옛날에 전직 공무원이라는 걸 누가 알아줘. 그래서 이들의 위기감으로 사실은 자기들만의 클럽을 만든 거야.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 클럽 이런 걸 만든 거예요.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폐지와 복설이 계속 반복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요 사람들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안티들이잖아. 안티. 세조가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선지 중에 직전법이라는 걸 봤잖아. 세조 때도 이런 사람이 잔뜩 생기는 거야. 왜? 수양은 왕이라고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성산문 하위지 밥행년처럼 단종을 복이기 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을 내놓을 정도의 간 큰 사람은 못 되지만 최소한 수양은 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표 쓰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수양이 어떻게 하냐면 세조가 직전법을 하는 거야. 전직 관료에게 주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야? 연금이죠. 공무원연금 없애겠다는 거야. 이 정부가 공무원연금 얘기 또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 공무원연금 없애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니들한테는 한 툴의 쌀도 아깝다야. 그래서 세조가 없애는 거야. 왜냐하면 성산문 때문에 충격을 받았거든. 세조가 성산문에 국문을 직접 해요. 근데 직접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네가 뭐 왕이 어쩌고 선왕이 어쩌고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조가 열받잖아. 빡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더러운 새끼야. 그럼 넌 월급이나 받지 말지. 그랬더니 성산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준 건 한 톨도 안 썼다는 거야. 우리 집을 가라. 성산문이 국문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양이 사람을 보냈는데 성산문, 그러니까 세조가 즉위하고 나서 녹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전에서 많은 월급들 받았겠죠? 그거를 하나의 창고에 다 쌓아놓은 거야. 그러면서 성산문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준 거 한 톨수도 안 썼다야. 다 가져가라. 그래서 세조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직전법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밑에서 제대로 나를 왕으로 인정할 놈들만 남고 나머지는 한 톨도 안 주겠다.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뭔가 만들기 위해서 클럽을 만들었어. 라이온스 클럽을. 근데 중앙에서 볼 때는 안티들이었잖아.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 거 아니야. 관직을 버리고 이 사람들 숲속에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하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바로 폐지야. 그게 태종과 세조야. 그런데 세종과 성종은 관점이 또 좀 달라. 왜냐면 이런 사실은 그 라이언스 클럽이 향촌사회,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냐면 이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향촌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풍양속을 교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향촌사회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향촌사회의 교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후민정음에서 말하는 어린이에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어린 백성들에게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종과 성종 같은 왕은 이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인정해 주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 지방의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 자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견제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이걸 봐요. 유양소가 무력화될 때, 그럼 내가 이 스토리 끝장을 봐볼게. 조선 후기까지. 그럼 봐봐. 요게 나중에 무력화되잖아. 왜 그러냐면 이거를 누가 무력화시키냐면 중앙의 훈구들이 이걸 잡기 위해서 없애도 또 만들고 없애도 또 만들고 요 숫자가 많으니까 얘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는 한 이 시도는 끝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장악해야겠다는 걸 생각해내게 돼.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게 경제소야. 그래서 나중에 훈구가 뭘 통해서 경제소를 통해서 유양소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소는 노터치인 게 이게 훈구들한테 되게 좋은 게 이 경제소는 사실은 이거 세종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성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성군인 그러니까 세종이 나쁜 거, 이상한 걸 만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세종이 만들어 놓은 경제소는 훈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악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 관료들이 사실은 이 경제소라는 걸 통해서 지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수탈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요 구조, 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양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16세기 중종 시기의 조광조는 이 유양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림들은 기본적으로 사림들이 생각한 그러니까 향촌사회, 그러니까 사림들의 꿈은 여러분 훈구들의 꿈이 중앙집권이라면 사림들의 꿈은 향촌자치잖아요. 향촌자치. 그지? 그런데 그 향촌자치를 이루는 사실은 핵심적인 기구를 이들은 유양소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사림들은 유양소에 대한 집착이 되게 커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게 이상해졌잖아. 그러니까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미련을 버려요. 그래서 조광조는 유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뉴 라이언스 클럽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서 최초로 시행되는 얘가 여시향약이야. 그래서 이 여시향약 그러니까 유양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서 막 확대를 시키는데, 근데 유인대 조광조의 모든 개혁이 이 사람이 너무 젊고 너무 급하잖아. 그러니까 막 확산되다가 기묘사를 통해서 박살이 난 거야.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 향약은 누구에 의해서 확산이 되냐면 조광조는 꿈을 이루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 여시향약은 결국은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돼서야 그러니까 향촌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이 여기에 가장 큰 공이 있었던 게 이황과 이가 아니고요. 이황과 이는 조선 후기에 다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황과 이의 제자들의 사실은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회에 크게 확대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근데 나중에,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 후기도 이걸 약간 구별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조선은 전후기 구분법보다는 사실은, 100년다리 구분법이 더 맞아. 그래서 완전히 후기, 그러니까 해볼게요. 18, 19세기가 되잖아요? 18, 19세기? 18, 19세기가 되면 나중에 이 향약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력화돼요. 됐죠? 향약이라는 게 무력화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똑같은 패턴을 갖는 거야. 보세요. 원래는 위기감에서 시작됐지. 근데 자신들이 뭉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터치를 막아내고 나름대로 저항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들이 욕망을 갖게 돼. 그러니까 유양소든 향약이든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원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향촌사회라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건 안 쓸게요. 이들의 욕망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뭘 하냐면 이걸 통해서 향촌사회를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향촌사회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장악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자신들의 최소한 중앙까지는 아니더라도 향촌사회에서는 확실한 지위와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과 이런 것들을 챙기는 원래는 그게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또 등장하게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들이 파벌을 맺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중앙과 또 마찰을 빚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8, 19세기가 되면 이런 건 다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이걸 무력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국왕들이 누구냐면 영종조예요. 그래서 영조가 대대적으로 이들의 아지트였던 서원을 전국적으로 밀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조는 뭘 하냐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향약을 유양소와 똑같이 무력화시켜. 유양소가 어떻게 무력화되냐면 선조가 사실은 외란이 끝나고 나면 경제소를 1603년에 없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양소를 관야 안에다 집어넣잖아. 사또한테 던져주는 거야. 고을의 수령.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제받는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그 순간 무력화되는 거야. 유양소가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 향청향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관아, 수령 안에 있는 기구가 돼버려. 그렇게 변질된 거야. 그런데 이걸 똑같이 누가 하냐면 정조가 해요. 그래서 정조가 이 유양소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던져주냐면 수령한테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령이 전부 향약을 주관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유양소처럼 똑같이 무력화돼.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향촌사회 제지사족들, 향촌사회에 머물고 있었던 양반들이 유양소나 또는 향약이나 또는 서원을 통해서 향촌사회를 다 장악하고 그 농민들을 다 장악했던 그리고 중앙의 수령을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마저도 견제했던 그 힘을 다 빼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19세기가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 그런 장점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 영종조의 탕평은 한계가 있다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다음이 뭐야. 그래서 영종조의 개혁으로 정말 조선이 좋아진 거야? 이게 엄연한 한계를 갖는 개혁이야. 왜? 그 다음에 뭐가 와?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거의 조선이 완전히 망가지는 아니 영종조가 끝나고 나면 조선이 시스템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어디로 세도 정치로 가잖아 오히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18세기 영종조의 정치는 많은 개혁안들 그리고 조선 그러니까 문화의 르네상스 경제문화적 르네상스의 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19세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정치가 더 퇴행해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 세정치가 되지. 그지? 그럼 이런 시기가 될 때
여기서 그러니까 중앙과 사실은 향촌이 끊임없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와 짝꿍은 누구냐면 잘 봐. 요거와 짝꿍은 뭐냐면 향촌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그 완전히 망가지는 거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그러니까 농민의 수탈이 극에 달하게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조선사회의 변동, 그리고 농민들도 많이 자각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러니까 노비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농민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자각하기 시작해.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구조의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았던 거지.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렇게 살 건데. 그치? 내 자식들도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수탈 과정에서 결국 이들이 폭발해. 이게 19세기 밀란으로 이어져요. 이게 19세기 밀란이야. 그래서 19세기 밀란의 가장 기본으로는 지역적 차별을 보여주는 홍경래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밀란의 우리가 전형이라고 말하는 임술밀란. 이런 것들은 기본상을 체크하고 어느 왕인지도 여러분이 체크해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 나오는 거야. 되죠? 그러면 농민은 왜 이렇게 농민들 수탈이 더 심해지고 더 그러니까 편해졌을까? 왜 그러냐면 이 농민들 수탈이 심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에서는 관권에 대한 견제 세력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관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부재지. 원래는 유양소와 사실 여러분 이거 내가 다 소셜 한 얘기 아니야? 한 얘기를 지금 내가 쭉 정리하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향촌사회가 하나의 출제 축이잖아. 그죠? 그래서 관권을 견제하는 이런 세력이 부재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권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거를 그동안 많이 물어봤어. 여기서 말하는 관권은 당연히 수령이 포함되는데 주의사항은 누구도 포함된다? 향리도 포함된다가 핵심이야. 요게 우리 시험에서는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그래서 예를 들어 수령의 권한은 강화되었으나 향리들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요게 기출선지야. B 무조건 틀려.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이 사리사욕을 채울 때 이 향리들이 그들의 개가 되는 거야. 그들의 사냥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냥개들이 백성을 위협하고 그래서 백성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리고 있는 걸 다 내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냥개를 들고 이제 끌고 다니는 주인은 편한 거야. 사냥개 무서우니까 돈 내놓으라면 빨리빨리 내놓잖아. 그러니까 이 개들에 대한 대우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향리의 권한도 둘 다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방금 전에 말했지만 무력화가 있는 거야. 이게 무력화돼. 이게 시스템적으로 봐봐요. 영종조한테 무력화됐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하나가 더 붙는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신분제 변동이 붙어요. 신분제의 변동. 그러니까 기존 신분제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향약을 통해서 또는 서원을 통해서 이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거야. 또 하나의 변동이 뭐냐면 양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정말 신분제 변동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부딪히면 다 양반이야. 됐죠? 이게 뭐야? 신분제 변동이잖아. 이게 같이 맞물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들은 이미 힘도 잃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향촌사회의 여러 가지 수령을 견제 자문하던 그 모임들 자체도 아예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부 지역에는 아닌 지역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이 향후에 누가 이제 약진하냐면 뉴 양반들. 그러니까 신분제 변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농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농, 부상, 설, 중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 그래서 양반을 돈 주고 산 애들. 이런 애들이 소위 말해서 향약, 그 다음에 향회 이런 데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딱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강남의 땅 부자야. 그러니까 제주도의 땅 부자야. 그냥 귤 농장 그리고 귤나무 갖고 있다가 귤도 잘 안 팔려. 그래서 어떡하지? 애들 대학은 보냈는데 뭘로 먹고 살지?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한라봉 해야 되나? 레드향 해야 돼?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 그런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땅값이 상상을 초월하게 폭발하는 거야. 그냥 놔둬도 중국 애들이 와서 제주도 땅을 막 사. 그러니까 정말
떼부자가 된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떼부자가 된 거야. 옛날에 매덕 하지도 않던 1억도 안 하던 2억도 안 하던 땅이 200억도 하고. 됐죠? 이런 졸부들이야. 그래서 이런 졸부들이 등장하고 나면 저 특정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나 신발 집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나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배층에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지배층으로서 기득권 사회에서 무언가를 혜택을 받을 때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뭘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 세력에 편입된 것 자체가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제주 시장 가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오찬 모임에 내가 초대받는 사람이 된 거야. 돼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 무슨 아시안 게임 중에 하나가 열려. 국제대회가 열려. 제주도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를 들어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런데 VIP석에 초대받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 옆자리에 보면 제주시장도 있고 무슨 서귀포 무슨 구에 구청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내가 VIP석에서 국대 시범 경기를 사실은 정말 고급 메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참석 멤버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만족하는 사람들이야. 됐죠? 그럼 내가 제주도를 위해서 뭘 해야 돼? 서울을 위해서 뭐 해야 돼? 천안을 위해서 뭐 해야 돼? 그런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새롭게 멤버가 바뀌고 나면 이들은 기존의 관건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나 또는 어떠한 역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사실은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래도 4대부라는 그 아주 내가 돈은 못 벌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한 거야.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공무원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의 자존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향촌사회가 맡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령이 원한다면 향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농민에 대한 수탈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은 중앙의 정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방마저도 함께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붕당이라는 게 17세기의 붕당 정치라는 게 이전보다 분명히 고급 정치인 게 이런 거잖아. 중앙과 지방이 맞물려 돌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붕당에서 서인이 이기고 남인이 밀려도 남인이 이기고 서인이 밀려도 실제로 이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거,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게 중앙에서 만약에 집권 여당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대신에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야? 지방에서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내 지역구는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앙에서 완전히 중요한 관직은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 정당에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내가 예를 들어 전라도 광주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직도 하고 있다고. 내가 아직도 전주시장은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존의 시스템, 체크 앤 밸런스 이게 있었다고. 근데 19세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중앙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과정에서 이 향촌사회 그러니까 무력화되고 봐요. 신양. 그러니까 지금 지배계층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되는 사람들이 뭐야? 내가 끝장 볼게요. 아예. 내가 뒤 가서 우리 주제에 있거든. 설명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봐봐. 향이 됐지. 그러면 여기에 대비되는 요 사람들을 우리가 앞에 요 제지사족들을 앞에와 구별해서 뭐라 그러냐면 구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이 지역의 양반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문제 동요와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버린 사람들. 됐죠? 그럼 이 사람들도 나름의 자구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걸 다 내주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병신이야? 내 걸 다 뺏기는데 끝까지 가만히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바뀐 거야. 이들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가질 수 있는 거는 지켜내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선택과 집중. 나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했던 얘기야. 근데 차이는 뭐냐면 실제 내 수업을 들으면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지. 굉장히 길게 하고 지금 오늘은 굉장히 압축해서 하는 거야. 이게 선택과 집중이잖아. 그런데 이 선택과 집중의 최종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핏줄밖에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뭘 강화한다고요? 누구 나랑 수업 들은 사람이 좀 해봐. 족적 결합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요 최고의 방법. 그래서 이게 최고가 뭐야? 족적 결합을 강화하는 거야. 됐죠? 믿을 수 있는 건 핏줄밖에 없지? 그래서 18, 19세기 정도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동김씨는 안동김씨처럼 안동김씨끼리 집중하는 거야. 모이는 거죠.
무한박씨는 무한박씨들끼리. 이해됐죠? 광주 노씨들은 광주 노씨들끼리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지역은 포기하더라도 요 지역은 지켜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 군 단위로 이루어지던 향약은 안 돼. 그래서 그 구단이나 동단위로 이루어지던 어디로 가는 거야? 동계와 동약으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원만으로는 안 되니까 사후로 추가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족족 결합을 지켜내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문서 작업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유한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청금록이라고 그러죠. 청금록이라든가 향안이라든가 족보.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서를 명확하게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편찬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버릴 지역은 버리고 옛날처럼 예를 들어 고양시가 있다. 그럼 고양시를 다 차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디만 지킨다? 백마만 지킨다. 백마는 물러서지 않는다. 됐죠? 그리고 주엽은 물러서지 않는다. 화정은 물러서지 않는다. 됐죠? 선택과 집중. 그래서 여기 나머지 지키고 신양들의 도전. 그리고 관권이 우리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구책을 만들어야 돼. 됐죠?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해됐죠? 이게 뭐라고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모일 때 어떻게 한다고? 핏줄. 믿을 건 핏줄밖에 없어. 되죠? 그래서 무한박씨들은 무한박씨들끼리 모이고 광주노씨들은 광주노씨들끼리 모이는 거야. 이렇게 간다고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예 말 나온 김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근데 다 했어. 근데 사실은 제 수업을 들어보면 제가 햇복국사를 들어보시면 제가 햇복국사에서 향촌사회 신분 변동에서 조선 정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에 끝나는 것까지 하는 그 긴 얘기들을 굉장히 사실은 짧게 정리한 거이긴 해요.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냥 요 판서 하나로 끝날 것 같은데 요 한 판으로. 됐죠? 네, 그래서 한 판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고 쉬었다 갑시다. 되죠? 자, 자력가에 대한 설명. 자, 갑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락사무를 담당했다. 유양소가? 아니지. 그럼 요거 말하는 건 뭐야? 방금 전에 했잖아. 유양소를 견제했던 세종이 만들었는데 훈구들이 악용했던 거. 기억나요? 이름 뭐라고요? 좀 전에 했잖아. 경제소. 그치? 그럼 얘는 좀 전에 했던 경제선에 갑니다. 선현의 제사와 교육. 자, 그래서 제사와 교육을 담당했던 건 뭐야? 바로 이들의 지금 얘기했던 이들이 이렇게 향촌사회를 장악하잖아. 그지? 그리고 향약을 하지. 그러면서 향약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 향약은 아까 얘기했던 이들의 모임이지. 유양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이 향약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적 아지트가 필요해. 공간적 아지트. 됐죠? 요건 물질적이야. 실제로 건축물의 형태도 갖고 있고 완전히 공간을 제공하는 거야. 그럼 얘 또 하나의 축. 이 공간을 제공하는 애는 누구야? 향약 말고. 또 하나가 뭐야? 그렇지. 서원이지. 서원. 됐죠? 자, 그래서 서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 자, 보세요. 향약은 조광조가 제일 먼저 시작하지. 근데 서원은 아니야. 서원은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해? 서원은 주세붕이지. 주세붕. 그렇죠? 그래서 안양의 생가, 문성공 안양의 생가의 풍기군수였던 사실은 주세붕이 원래 중국에 있었던 게 원래는 그 백록당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모델로 해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백운동 서원이 되는 거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최초로 만들고 나중에 명종이 사익을 해서 이왕의 요청으로 사익을 해서 소수서원이 되죠.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시험에 좀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걸 시간으로 엮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를 했던 요 상황, 16세기 상황에서 계속 털리는 거야, 중앙에서. 근데도 오뚜기처럼 폐지와 복설을 15, 16세기 했던 거잖아. 근데 16세기 이후에 선조 등장 이후에는 이상한 게 나와서 17세기에 더 위기감을 맞거든. 10세기 넘어갈 때. 됐죠? 그래서 이 16세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17세기가 되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는 16세기의 이런 사실은 위기 속에서 이들이 생각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국왕으로 따지면 요게 시기적으로는 딱 중종이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16세기 중종이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된다. 이게 교과서 문장인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들이 나름 위기감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기들이 막 강화시켜 가는 거지. 그죠?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문제는 시험으로서는 시간을 물어보잖아. 그럼 나중에 이게 시간을 물어보면 이제 답들이 다 중종이 되는 거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어. 그럼 이건 또 하나의 축 뭐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치 서원이지. 요 안에 다 있는 얘기야. 태종과 세조 때 폐지됐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건 그래서 폐지와 복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그런데도 계속 얘들이 만드니까
훈구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라고? 세종이 만들었던 경제소를 활용하자. 왜냐하면 이들이 세종이 만들었던 건 어떻게 노터치거든. 세종은 그런 국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악용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신분과 관계없이 향촌사회의 전원을 강제적으로 편성했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보세요. 그럼 이제 요걸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봐봐. 이들의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향촌사회를 장악해야 되지. 그래서 원래 유양소는 그게 아니야. 원래 향약은 그게 아니야. 잘 들어. 근데 최종판이 되면 향촌사회를 장악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농민들도 강제로 가입을 시켜. 원래 향약이라는 건 유양소처럼 지방의회, 양반들의 클럽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들의 욕망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여기에다가 농민들까지 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걸 교과서 표현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자, 위에서 위로는 농민, 그러니까 양반에서부터 농민회까지 신분과 관계없이 향촌의 향민들 전원을 가입을 시켰다야. 그래서 상하 합계 조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 이게 이제 교과서 문장들에 따라서 교과서들에 따라서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 하여튼 외울 건 없고 요 정도 느낌. 되죠? 그럼 이건 뭐야? 유양소 단계에서는 잘 봐요. 유양소와 향약이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데 유양소는 요 단계까지 가진 못했어. 그죠? 그리고 유양소는 오히려 중앙에 훈구랑 싸우는 게 더 큰일이었고 그 다음 잘 봐요. 이게 향약이 완전히 장악하는 시기는 왜란 이유라 그랬잖아. 이왕과 이 이유잖아. 잘 생각해봐. 중앙에 경쟁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훈구가 이제는 없잖아. 그게 완전히 살림처나. 그래서 살림의 정치 붕당을 할 때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욕망이 더 커지는 거지. 완전히 향촌사회까지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번은 그러면 할 수 있겠어? 4번은? 그러니까 4번은 유양소가 아니라 4번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유양소에는 쓸 수 없는 표현이야. 누구한테만? 향약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 문제는 저랑 수업을 했던 분들이라 잘 맞췄는데 이 문제가요. 사료가 바뀌면 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들도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아는 사람은 한번 정리가 된 사람은 별거 아니고 원래 한국사가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싸움이니까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말씀 다 드렸어요.